네, 참 본격적인 회의를 하기 전에 또 새 얼굴을 소개해야죠. 끝내 갔습니다. 조익 신반장이 휴가를 이렇게 자주 가는 느낌이 드는데 왜 이렇게 자주 가는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조반장 대신에 일주일 동안 국제외교안보팀의 윤세민아 기자가 저희와 함께하게 됐고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또 순간이죠. 간단히 한마디만 듣고 갑시다. 그래도. 네. 네, 저는 사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렇게 우리 반장들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구나 굉장히 놀랐는데요. 놀랐죠? 네, 네. 정신줄을 부여잡고 네. 끝까지 정신을 차리고 잘 해보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외교안보팀에서 또 외교안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관련 이슈 또 빠르고 정확한 뉴스 우리 모토잖아요.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들어갈게요. 신혜원 반장도 이제 물어보려고 했더니 휴가 잘 갔다 왔나 모르겠네요. 자, 정부가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야당의 공세에 청와대가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선을 넘는 정치 공세자 색깔론이라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도 조금 전에 입장을 냈는데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라며 직접 비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넨 USB 내용을 직접 공개할지도 관심인데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수사의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는 얘기는 이 국정원, 원세훈, 김영판의 수사 초기부터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중대범죄고 이거 수사를 해야 된다는데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지시는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위법한 지시입니다. 억울하게 윤석열 주변의 사람은 어려움이 느낄 때 선택적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네, 7년 전이었죠. 윤석열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슬프다.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중에 징계를 받자 범계 아우가 올린 글이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의 인연은 30년도 더 됐는데요. 1992년 사법연수원 23기 동기 출신입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 윤석열 총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의미의 동기로서의 친분이라고 하면 모를까 특별하고 개별적인 그러한 친분이 있지 않습니다. 단 일에 사적인 감정이나 정서, 관계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행사 전에 윤석열 총장과 짧게 상견례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난해 10월 대검 국정감사 이후 처음이자 박 장관 임명 나흘째 만입니다. 우리 장관님의 취임 축하 예방차 오늘 온 것이고요. 잠깐 차 한잔하고 또 취임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깊은 얘기를 많이 나눌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법무부 장관한테 이성윤 지검장 교체 얘기하셨다는 말이 있는데 맞나요? 인사 얘기는 아직 나오질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누게 될 깊은 이야기라면 조만간 있을 검찰 간부 인사와 윗선으로 향하는 월성원전 수사 등 주요 사건은 마련 걸 겁니다. 검찰 인사와 관련해선 윤 총장 측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이른바 추미애 사단 교체를 요구했다. 또는 추윤 갈등에서 좌천된 한동훈 검사장이 복귀할 것이다 등등 다양한 설이 흘러나옵니다. 그때 총장이 온갖 제도를 통해서 한동훈을 비호하기 위해서 활용했습니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비호합니까? 비호가 되냐고요. 아니 그러면 의원님은 누구를 비호하시는 겁니까? 윤 총장은 지난해 추미애 전 장관의 직무 배제 조치가 내려진 뒤에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수사팀이 와해될 우려가 있다라고 법원에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고 수사는 정점을 향해 가고 있죠. 빠르면 오늘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산업부 장관 A씨, 백운규 전 장관이죠. 자, A씨가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조기 폐쇄의 시기를 결정하면서 한수원이 즉시 가동 중단 방안 외에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못하게 했고 이렇게 감사장이 심한 감사는
제가 재임한 동안에 처음 있는 겁니다.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와서 사실대로 얘기 안 합니다. 자, 그런데 검찰의 월성 원전 수사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원전과 북한, 연결고리가 쉽게 떠오르지 않는 단어 조합인데요. 이 전말은 이렇습니다. 2019년 감사원이 국회 요구로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에 돌입합니다. 주무부처인 산업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겠죠. 자, 그러자 당시 책임자였던 모 국장을 비롯한 산업부 공무원 3사람은 한밤중 사무실에 들어가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하기에 이릅니다. 이 삭제된 530건의 자료 중에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파일이 포함이 된 겁니다. 이 핀란드어로 북쪽을 뜻하는 64포요이스라는 폴더와 북한 원전 추진의 줄임말로 해석되는 북원추 폴더, 이 안에 담긴 파일들은 2018년 5월 초에서 중순 무렵, 그러니까 1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에 만들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면서 북한에 비밀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 여러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 원전 추진은 그 자체로 경천동지할 만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먼저 누구의 지시에 따라 추진된 것인지 즉각 밝혀주기를 갖다 바랍니다. 북한 원전 논란은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넸다는 USB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불이 붙었습니다. 조한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USB를 건넸다는 기사는 거짓이라면서 반발했지만 USB 전달 자체는 문 대통령이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4월 30일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신경제구상을 담은 USB 메모리를 직접 전달했다라는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었죠. 다만 이 USB 안에 원전 관련 내용은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저희가 USB를 전달했다는 건 당시에 예.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기자들에게도 다 브리핑을 했던 내용이죠. 그 USB 안에 이제 무엇이 담겨 있었나 하는 건데.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경우에 예. 우리가 어떤 식의 경제적인 발전 구상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중에 이제 하나가 에너지 협력 분야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나 그 안에도 원전이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원전이란 말은 이응자도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USB 내용을 공개하라. 그러면 모든 의혹이 해소될 게 아니냐면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임시국회 소집차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선 아예 국정조사를 하자고 나섰는데요. 민주당은 무슨 국정조사냐, 선거용 북풍 공작이라도 하겠다는 거냐 맞받았습니다. 판문점 회담 이후에 문건이 작성되었고 또 그 심야에 급히 들어가서 지은 어떤 이런 사정이나 구체성에 비추어 봐서 국민적 동의 없이 이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뭐 청와대나 또 관련 부처인 산업부나 팩트로서 이미 다 규명되었다. 왜 야당에서 이렇게 문제를 삼을까 생각해 보면 아쉽게도 큰 선거가 다가왔구나 이렇게 또 판단이 되어집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선을 넘는 정치 공세이자 색깔론,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선동이라면서 야당을 질타했습니다. 법적 조치를 비롯한 강력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회의 주제를 코로나 대응에 집중하면서도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인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우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랍니다. 당시 남북 정상회담에 관여했던 전직 청와대 인사들은 아예 USB를 공개하는 것도 방법이라면서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북한 원전 논란에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